넥타이와 책 색깔을 깔맞춤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가 뭘까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죠. 이제 12개월 동안 여기 4,000시간이 넘어갔어요. 4,000시간이 넘어가고 구독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출을 통해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적 재산권, 흔히 말하는 저작권 같은 거죠.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수입을 창출하거나 즉시 시장성이 있는 것. 안녕하세요.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장현 작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한번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넥타이와 책 색깔을 깔맞춤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제가 이 책을 2012년도 정도에 아마 접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저한테 충격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보시면 옆에 별표도 2개, 10점 만점에 한 9.5점. 개인적인 건 그렇습니다. 저는요,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요, 이 책에서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대물림되고, 그리고 가난함은 왜 대물림되는지 이 책에는 그 돈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요 한 구절을 봤는데 이걸 보고 제일 놀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닌 후에 교육을 끝낸다. 나는 이미 돈에 관한 공부가 평생 계속될 것임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에 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와, 제가 그랬어요. 저는 돈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웃기죠.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인데 돈에 대한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공부하지 않았고요. 저는 한 6년 정도 전에 이 책을 보고 돈의 흐름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에 보면 2명의 아빠가 있는데요. 제목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잖아요. 자, 부자 아빠는 자기 친구 아빠고요. 진짜 아빠는 본인 아빠입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가 왜 부자가 됐는지 궁금해서 돈에 대한 배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자, 이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여러분, 자산하고 부채의 차이가 뭘까요? 흔히들 자산이라고 하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채라고 생각하면 빚, 대출 이런 것들을 부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책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어떠냐면 이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구분했냐? 자산은요, 이것을 사는 것을 통해서 수익이 다시 발생되면 자산이에요. 부채는요, 샀는데요, 이게 수익이 아니라 지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책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는 어떤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는 어떤 것이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집, 아파트라고 합시다. 집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대부분 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죠. 자산은 수익을 불러오면 자산이라 그랬죠. 즉, 임대나 이렇게 빌려줌을 통해서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면 수익이 생기죠. 그러면 자산이 됩니다. 근데요, 이 집을 샀어요. 살면서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고 관리비를 낸다면 이 아파트는 부채가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똑같은 그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표였습니다. 네, 뭐 조금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위쪽 네모 칸에 있는 것은 네, 수입 지출입니다. 수입 지출. 위쪽은 자산과 부채. 자, 이 흐름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월급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 수입을 고스란히 지출하게 되면 네, 일명 쌤쌤 갖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지출을요 어느 것을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데요. 만약에 부채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요. 부채를 사게 되면요, 지출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은 커집니까? 줍니까? 네, 수입에 비해서 상대적인 지출은 커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반대로 이 지출로 어떻게 하느냐, 자산을 샀다고 봅시다. 이 자산을 사면 수입이 올라갑니다. 수입이 올라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지출은 작게 보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출을 통해서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 자,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저작권,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채는요, 대출금. 네, 왜냐하면 대출을 하면 이자가 다시 발생이 되니까 지출이 되죠.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돈이 떨어집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 사게 되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치품, 이런 것들도 지출만 키우게 됩니다. 자, 이 책에 구체적인 게 있었는데요. 자산은 크게 이렇게 8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은요, 직업이 됩니다. 왜? 거기서 일해야 되잖아요. 네. 꼭 요거 읽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흐름이 있잖아요. 뭐 무인 시스템들, 뭐 예를 들면 그 뽑기방 있잖아요. 뽑기방, 인형 뽑기방.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사업이죠. 그 주인이요, 그 밤에 되면 가끔 이렇게 툭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랑 이런 것들만 딱 체크하고 나머지는 빠지죠. 네, 이런 사업들입니다. 근데요, 참고로 인형 뽑기방은 너무 많이 생겨서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식. 근데 위험성 때문에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 부동산, 여기 나왔죠.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그리고 지적 재산권, 흔히 말하는 저작권 같은 거죠. 네,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밖에 수입을 창출하거나 즉시 시장성이 있는 것, 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8가지들을 천천히 쳐다보면서 일단 돈이 없어요. 네, 사업할 수 있는 시드머니라고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 즉 이게 씨앗이 되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걸 빌리면 또 다시 그 부채가 되잖아요. 그래서 8개를 꼼꼼하게 봤습니다. 꼼꼼하게 보다가 2012년도 당시에 그럼 난 뭘 할까? 뭘 하지? 주식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 하려면 반드시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답니다. 네, 쫙 보다가 전 7번에 딱 꽂혔어요. 7번 지적재산권. 그래서 저는 어떤 돈을 벌기로 했느냐. 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랑 네, 여기 있죠. 제 책들. 책을 써가지고 책을 쓰게 되면 인세를 받아요. 인세를 받으면 많이 받을 때는 한 10%, 적게 받을 때는 한 8%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책을 출간해서 지적재산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테크가 아니라 책테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한 권의 책을 쓰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물론 책 시장이 조금 많이 죽어서
예전보다는 수익을 크게 불러오진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가끔씩 출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한 1000부 정도 더 찍을 것 같다고. 그러면 저한테 인세가 한 10%, 10% 정도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가끔씩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는데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즘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도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근데요, 저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유튜브는 아직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요, 자랑 하나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12개월 동안 여기 4,000시간이 넘어갔어요. 4,000시간이 넘어가고 구독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콘텐츠가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누적을 시킨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적 재산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유튜브 수익은 사실 크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제 브랜딩이라 그러죠. 제 몸값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 SNS를 통해서 몸값도 조금 올려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에게 이제 강의 의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요즘은 제가 예전에 받던 금액보다 한 1.5배에서 2배 이상으로 받고 다닙니다. 즉, 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저에게 다시 수익이 창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자산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약 몰랐다면 저는 자산이 아닌 조금 보여주기식의 부채를 샀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책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줬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돈에 대한 공부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돈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이 책 한번 꼭 보시고, 정말 좋습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지출만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해서 북스킹 해봤습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우리는 자본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열심히 자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를 점점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